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글 클라우드의 하이브리드 스페셜리스트 이기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서비스 메쉬인 이스티오나, ASM, 앤서 서비스 메쉬를 활용해서 글로벌로 확장 가능한 서비스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애플리케이션이 실제 동작할 컴퓨팅 플랫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 있고요. 이것을 GCP 환경에서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GCP에서는 몇 가지 컴퓨팅 옵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먼저 플랫폼 애서 서비스, 파스인 앱 엔진이 있습니다. 앱 엔진은 풀리 매니지드 서버리스 플랫폼이기 때문에 인프라에 대한 별도 관리가 필요 없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 개발자들은 코드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편리한 만큼 플랫폼에 종속적이게 되고 이로 인해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이아스인 컴퓨터 엔진입니다. VM 인프라 환경을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관리를 개발자들은 스스로 해야 되지만 앱 엔진보다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중간 어딘가에 이제 쿠버네티스 엔진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파스와 이아스의 장점을 어느 정도 수용해서 쿠버네티스를 통한 운영의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연성도 보장받을 수 있고요. 자,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솔루션입니다. 하지만 일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트래픽에 대한 세밀한 관리라든지 아니면 통신 구간에 대한 보안과 같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은 쿠버네티스 엔진을 그냥 사용하는 것보다는 플랫폼 기능을 통해서 쿠버네티스의 아쉬운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그림에서 화살표 정도에 위치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서비스 메쉬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쿠버네티스의 운영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GK를 사용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쿠버네티스는 기본적으로 클러스터 단위로 운영되고요. 이러한 클러스터는 리즌 단위로 생성됩니다. 그런데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멀티 클러스터에 대한 니즈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서비스를 한다면 사용자와 가까운 지역에서 서비스하는 것이 지연 시간 측면에서 더 좋기 때문에 멀티 리즌으로 멀티 클러스터를 고려할 수 있고요. 아니면 서비스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리즌 간 멀티 클러스터를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쿠버네티스를 이러한 멀티 리즌과 멀티 클러스터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잘 설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자, 간단한 예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4개의 파드로 구성된 프론트엔드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왼쪽과 오른쪽의 2개의 리즌, 그리고 각 리즌에는 2개의 존에 걸쳐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하면 특정 리즌이나 존이 다운되더라도 서비스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멀티 리즌이나 멀티 존에서의 동작을 이미 고려해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추가 리즌이나 추가 존으로 확장하는 것에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즉, 이러한 프론트엔드 서비스는 멀티 클러스터에서 실행되는 확장성을 가진 분산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러한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는 뒤에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 말씀드린 2가지, 쿠버네티스 엔진의 부족한 부분들인 네트워크 기능을 보완하고 그리고 멀티 클러스터 환경에서 동작하는 분산 서비스 환경을 위해서 서비스 메쉬가 어떠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주 간단한 모놀리스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모든 함수들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로 간의 통신은 함수 호출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각 펑션 단위로 분리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구성하고요. 이를 컨테이너화합니다. 자, 이것은 애플리케이션 모더니제이션의 한 과정이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서비스들, 즉 컨테이너들이
분리돼서 각각 실행되다 보니까 기존의 단일 프로세스에서 함수 호출을 통해서 이루어지던 것이 이제 네트워크 통신으로 변경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서비스 간의 호출에 네트워크 통신의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변화가 서비스 메쉬가 존재하게 된 큰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서비스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통신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API를 통해 기능을 외부로 노출하고 각 서비스들은 gRPC나 HTTP 같은 경량의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네트워크 보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요.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즉 세상에 믿을 네트워크는 하나도 없다라는 말인데요. 이제 그렇다 보니 일반적으로 이런 네트워크 구간은 방화벽이라든지 아니면 페이로드 암호화 등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보안을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이 되면서 각 서비스들 간에는 네트워크 통신이 이제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고요. 각 서비스들은 이런 네트워크를 신뢰하기 위해서 여러 추가적인 보안 관련 기능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서비스들이 통신에서 서로를 신뢰하려면 상호 인증이 필요하게 되고요. 이를 위해서 각 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는 아이디가 필요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암호화나 아니면 인증서를 확인하는 등의 보안 처리 기능들이 필요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뮤추얼 TLS와 같은 보안 채널을 통해서 통신 구간에서 암호화된 페이로드를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서비스 간의 인증, 인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네트워크 구간은 항상 안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컨테이너 A가 컨테이너 B를 호출했을 때, 한참 동안 응답이 오지 않는다면 응답을 받을 때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그리고 만약에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응답이 없다면 리트라이를 해야 될지, 리트라이를 한다면 몇 초 내에 몇 번이나 시도를 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만약 특정 서비스가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감지할 수 있다면 그 서비스로의 호출을 막아서 전체 서비스로의 장애 전파를 막아야 됩니다. 이처럼 이러한 네트워크 구간을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능들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컨테이너의 호출 간에도 어떤 정책들이 좀 필요한데요. 상호 간의 쿼타를 정한다든지 아니면 호출의 속도를 제어하는 등 이러한 네트워크 정책이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옵저빌리티인데요. 한국말로는 관측 가능성,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여러 이벤트들에 대해서 로깅을 하고, 발생한 로그 데이터를 통해 디버깅을 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네트워크 구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네트워크 구간의 레이턴시나 오류, 가용성 등을 판단할 수 있고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서비스를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세상이 되면서 기존 모노리스보다 많은 서비스들이 생겨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서비스 간의 복잡도가 높아지게 되고요. 이러한 서비스들의 관계 파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네트워크 간에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서로 간의 호출 구조를 판단함으로써 이런 서비스들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러한 기능들은 애플리케이션의 비즈니스 로직이 아니고요. 즉, 비즈니스 로직과 분리된 어느 서비스에서나 필요로 하고 사용되어야 되는 그런 공통의 네트워크 기능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서비스 메쉬에 대해서 정의하자면 서비스 메쉬는 모든 기능을 단일의 애플리케이션에 넣는 대신에 공통의 네트워크 기능을 애플리케이션, 즉 비즈니스 로직과 분리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서비스 메쉬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쿠버네티스의 일부 부족한 기능들을 보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 모든 기능을 모아놓은 게 이 방식이었다면 이렇게 비즈니스 로직과 네트워크 기능을 분리하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이 각각을 컨테이너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컨테이너 A에서는 개발자들이 만든 비즈니스 로직을 넣고요.
하단에 있는 컨테이너 B에는 네트워크 기능들만 포함해서 넣게 됩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에서는 이러한 컨테이너들을 한 개의 파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한 개의 파드에서 비즈니스 로직 컨테이너와 네트워크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컨테이너가 배포되는 구조고요. 여기서 아래에 있는 네트워크 기능을 제공하는 컨테이너를 사이드카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티오와 ASM에서는 이러한 사이드카 컨테이너로 엔보이라는 오픈소스 프록시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존 비즈니스 로직 컨테이너에 어떠한 코드 변경도 없이 사이드카 컨테이너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애플리케이션에서 추가적인 네트워크 기능들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개발자의 이제 추가 부담이 없겠죠. 자, 그렇다는 것은 결국 개발자들은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운영자 또는 데브옵스 엔지니어들은 네트워크 관련 플랫폼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서로 간에 기능이 명확하게 분리되기 때문에 조직 간에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픈소스 서비스 메쉬인 이스티오와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풀리 매니지드 서비스 메쉬인 ASM, 앤소스 서비스 메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스티오와 ASM은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 플레인 영역에는 엔보이 프록시가 설치된 파드들이 있고요. 기존에는 각 파드들 간에 직접 네트워크 통신을 했다면 이스티오 ASM 상에서는 엔보이 프록시를 통해서 서로 간의 네트워크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받게 됩니다. 그리고 상단의 컨트롤 플레인에서는 이러한 엔보이 프록시를 통해서 서비스 메쉬의 여러 기능들을 제공하는데요. 자, 가장 먼저 각각의 파드들이 엔보이 프록시를 통해 서로 통신하려면 통신할 대상의 엔드포인트 정보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실행 중인 서비스들의 목록과 액세스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레지스트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이렇게 엔보이 프록시를 통해서 통신을 하게 되면 단일의 클러스터뿐만이 아니라 멀티 클러스터 환경에서도 통신이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통신 구간에서 트래픽 관리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 파드 B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고요. 이때 신규 기능을 개발해서 파드 B-에 배포합니다. 이때 신규 기능에 배포된 파드 B-에 일부 사용자들의 트래픽만 흘려보내서 신규 기능에 대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포 방식을 까나리 배포라고 하죠. 이렇게 가중치를 줘서 트래픽을 조정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로드 밸런싱을 할 때 라운드 로빈 외에 다른 리스트 커넥션이라든지 아니면 랜덤과 같은 다른 로드 밸런싱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고요. 아니면 요청 헤더 값에 따라서 트래픽의 라우팅을 다르게 한다든지 이런 세밀한 트래픽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드에서 동작하는 엔보이 프록시는 네트워크 간에 여러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수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네트워크 통신 간의 지연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트래픽의 요청 횟수, 실패한 요청 등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서비스 운영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의 매니지드 서비스인 ASM에서는 별도의 추가적 도구 없이 이러한 데이터들을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추가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안 기능입니다. 각 서비스의 통신 구간에서 뮤추얼 TLS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인증 기능을 통해서 상호 간에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쿼타나 속도 제한 등의 네트워크 정책을 정의해서 적용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복원력입니다. 서킷 브레이킹은 그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를 통해서도 많이 지원되는 패턴인데요. 어떤 특정 서비스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서비스로의 트래픽을 차단해서 장애 확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폴트 인젝션은 오류 상황을 가정해서
테스트 목적으로 결함을 주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서 장애 상황에서도 좀 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능들은 이스티오 ASM이 제공하는 기능들이고요. 개발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고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은 단일 클러스터뿐만이 아니라 멀티 클러스터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ASM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ASM은 엔소스 서비스 메쉬고요. 앞에 언급드린 것처럼 구글 클라우드의 Fully Managed 서비스 메쉬입니다. 이스티오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티오의 모든 기능들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옵저빌리티 관련해서 네트워크 구간에 수집된 데이터들을 추가 도구 없이 간편하게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수집된 매트릭 정보라든지 아니면 로그 데이터들을 편리하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들 간의 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토폴로지 뷰를 제공합니다. SLO 모니터링을 통해서 에러 버짓을 관리하는 기능도 제공하고요. 이러한 뷰들을 클라우드 콘솔을 통해서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의 풀리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것도 ASM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스티오, ASM과 같은 서비스 메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 메쉬가 서비스에 결합되어서 어떠한 기능을 제공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실제 GCP 환경에서 GKE, 구글 쿠버네티스 엔진과 이스티오 ASM을 활용해서 글로벌 분산 서비스, 즉 멀티 클러스터, 멀티 리진에서 동작하는 단일의 분산 서비스 환경을 구축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부분은 네트워크 환경입니다. 저희는 지금 멀티 클러스터 환경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각 환경 간의 통신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플랫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합니다. GCP에서는 Shared VPC를 통해 이것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네트워크 관리자는 서브넷, 라우트, 방화벽과 같은 이러한 네트워크 리소스들을 중앙에서 관리하고요. 각 서비스 팀들은 할당받은 네트워크 리소스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Shared VPC는 프로젝트 하나를 네트워크의 중앙 관리를 위한 호스트 프로젝트로 지정하고요. 여기에 하나 이상의 다른 서비스 프로젝트들을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가장 바깥의 프로젝트 0은 그 Shared VPC의 호스트 프로젝트가 되고요. 이 안에 프로젝트 1과 프로젝트 2는 서비스 프로젝트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 추가적인 환경이 필요하다면 프로젝트 3, 프로젝트 4로 계속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Shared VPC 환경에서 서비스 프로젝트들을 구성할 때는 프로젝트 레벨에서 고려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빌링, 아이덴티티 및 접근 제어, 그리고 쿼타입니다. 자, 이것들은 프로젝트 단위로 관리되어지기 때문에 처음 프로젝트를 구성할 때 이것들을 고려해서 프로젝트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구성한 서비스 프로젝트 내부에 각 리즌마다 하나씩의 서브넷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자, GCP에서는 그 서브넷을 리즌 단위로 생성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각 2개의 리즌에 각각의 서브넷을 구성합니다. 자, 서브넷을 구성할 때는 IPAM, 즉 IP 주소 관리를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쿠버네티스는 노드뿐만 아니라 파드나 서비스에도 IP를 할당해야 되기 때문에 대규모의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쿠버네티스 환경을 구축하다 보면 할당할 수 있는 IP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GKE에서는 플렉스 CIDR을 통해서 노드당 할당되는 IP 수를 제한해서 낭비되는 IP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non-RFC 1918을 통해서 할당할 수 있는 IP의 범위를 확장하는 등 여러 가지 IP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각 지역의 서브넷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들을 배포합니다. 각 지역마다 2개의 애플리케이션 클러스터와 하나의 공유 클러스터를 배포하고요.
만약 추가적으로 확장을 원한다면 새로운 지역에 이와 동일한 구성으로 클러스터 배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서브넷마다 위쪽에 있는 두 개의 클러스터들, 노랑, 빨강, 파랑, 녹색의 클러스터들은 실제 서비스가 동작되는 애플리케이션 클러스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회색의 클러스터들은 운영을 위한 공유 시스템들이 배치될 운영 클러스터입니다. 예를 들자면 CI/CD 관련 도구들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운영 도구들을 여기에 이제 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래 운영 클러스터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Istio, ASM의 컨트롤 플레인을 배치시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각 클러스터마다 Istio, ASM 컨트롤 플레인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클러스터의 수가 많지 않다면 상관이 없는데 서비스의 규모가 커지면서 그리고 클러스터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클러스터 수만큼의 컨트롤 플레인을 가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운영상으로 관리 포인트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각 서브넷, 즉 각 리즌마다 운영 클러스터의 단일의 컨트롤 플레인을 구성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각 리즌마다 하나의 컨트롤 플레인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운영상으로도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한 리즌 내에 애플리케이션 클러스터를 추가하더라도 컨트롤 플레인의 확장 관련해서는 더 이상 신경 쓸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엔보이 프록시들과 컨트롤 플레인의 통신도 한 리즌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지연 시간을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클러스터와 운영 클러스터는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주체라든지 아니면 운영 방식, 정책, 배포 주기 등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개발 조직과 데브옵스 조직 간의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구성하게 되면 각 리즌마다 리저널 메쉬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전체를 하나의 논리적인 글로벌 메쉬로 관리할 수 있게 되고요. 멀티 클러스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 리즌 내에서는 각 클러스터들이 컨트롤 플레인을 공유하게 되고요. 그리고 리즌 간에는 리플리케이티드 컨트롤 플레인을 통해서 리플리케이티드 글로벌 메쉬와 같이 동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각 클러스터에 동일한 이름의 쿠버네티스 네임스페이스를 생성합니다. 서비스 메쉬에서 멀티 클러스터 환경의 분산 서비스를 만들 때 네임스페이스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왜냐하면 서비스 메쉬는 멀티 클러스터 환경에서 같은 이름을 가진 네임스페이스의 리소스를 동일하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4개의 서로 다른 클러스터에 프로젝트 1 네임스페이스라는 네임스페이스를 만들고 그 안에 프로덕트 1 서비스라는 동일한 서비스를 배포하면 서비스가 위치한 클러스터와 관계없이 동작하는 단일의 분산 서비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환경에서 만약 4개의 클러스터 중에 최대 3개의 클러스터까지 문제가 생기더라도 남은 1개의 클러스터를 통해서 프로덕트 1 서비스에는 전혀 영향이 없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상단의 프로젝트 2에 있는 프로덕트 1 GCP 리소스입니다. 여기에는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펍섭과 같은 다양한 GCP 리소스들을 애플리케이션과 다른 프로젝트에 위치시켜서 독립된 별도의 프로젝트로 관리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아래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리소스들과 GCP 리소스들을 분리하고 이를 통해서 관리와 책임을 분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서비스 메쉬인 이스티오와 ASM의 기능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글로벌 분산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메쉬, 즉 이스티오와 ASM을 사용해서 GK를 멀티 클러스터 환경으로 구성하고 그 위에서 고가용성을 가진 확장성 있는 글로벌 서비스를 구축하는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단계별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GK 기반의 서비스 설계 및 개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외에 더 많은 것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위의 링크에서 더 추가적인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